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배우자분과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세요? 아니,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마주 앉아서 눈을 보면서 오늘 어땠어? 이런 이야기 나눠본 게 언제인가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도 요즘 그렇거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고 있고 저는 방에서 유튜브 보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밥 먹을 때도 국 더 먹을래? 응. 이게 대화의 전부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남 같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결혼 생활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이렇게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새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배우자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은 먼저 가시죠. 자식들. 아니에요. 자식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예요. 그런데 우리, 그 소중한 사람한테 너무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제 주변 선배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배우자와 사이좋게 늙어가는 5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는요. 감사 일기장이에요. 뭐 거창하게 일기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배우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우자한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간단해요. 너무 오래 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어요. 반찬도 몇 가지 나와 있고, 국도 데워져 있고. 근데 우리,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그냥 밥 차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냐?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덜 깬 눈으로 불 켜고 냄비 꺼내고 밥 퍼고 반찬 꺼내놓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숟가락만 들죠. 왜 국이 짜?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이런 말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사람 정도.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감기 몸살로 일주일 정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밥을 해줬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엉망이었어요. 진짜. 밥은 설익었고 계란 후라이는 타고 김치는 안 꺼내놨고. 근데 이상하게 그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평소엔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도 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고마운 일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요.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지?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쓰레기 버려준 것. 현관 불 켜놓은 것. 제가 좋아하는 과일 사온 것.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마디예요.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웠어. 과일 사온 거 참 맛있었어. 고마워. 처음엔 쑥스러울 거예요. 당연하죠.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면 어색하죠. 그래도 해보세요. 진짜로요. 그 한마디가 배우자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70대 부부가 있어요. 남편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내한테 물 한 잔을 따라다 주세요. 그냥 컵에 물 따라서 식탁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렇게 20년을 했대요. 근데 아내분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분이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알아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물을 따라줬다는 게. 그때 아내분이 화들짝 놀라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아내분이 남편한테 처음으로 말했대요. 당신, 매일 아침 물 따라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래요. 당신이 그걸 알아줘서 고맙소. 이렇게 정말 작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배우자한테 고맙다는 말. 뭐가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고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거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부부 관계의 온도를 1도, 2도씩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지혜는요. 오후 3시 산책이에요. 꼭 오후 3시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전 10시도 좋고 저녁 6시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배우자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사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실에 남편 있고 방에 아내 있고 물리적으로는 5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마음은 5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점점 더 멀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필요한 게 함께하는 루틴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둘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산책을 추천하는데요. 꼭 산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같이 장 보러 가기, 같이 꽃 가꾸기, 같이 아침 체조하기. 뭐든지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데요. 걷거나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면 얼굴 맞대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말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앞을 보면서 걷잖아요?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눈 마주치고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속마음이 더 잘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60대 후반 부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에만 있게 됐대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드디어 쉴 수 있다. 자유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무료해지고 집사람이랑도 자꾸 티격태격하게 되더래요. 당신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서 뭐 좀 해. 내가 뭘 하라고? 나 은퇴했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분이 먼저 제안했대요. 우리 매일 저녁 6시에 같이 산책 나갈까? 남편분은 처음엔 시큰둥했대요. 뭐 하러 산책을 해? 나이 먹어서. 이러면서. 그래도 아내가 계속 졸라서 억지로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말없이 걷기만 했대요. 둘 다 어색하니까. 그런데 2주일째 되니까 걷다가 남편분이 먼저 말을 꺼냈대요. 저기 저 나무
작년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무 이야기하다가, 날씨 이야기하다가, 동네 이야기하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산책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당신 그때 참 예뻤는데. 당신도 그때는 날씬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3개월쯤 되니까 남편분이 먼저 시계를 보면서 말하더래요. 여보, 6시 됐는데 산책 안 가? 이제는 산책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둘 다. 그 시간만큼은 서로 온전히 집중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배우자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20분만 같이 걸어도 돼요. 10분만 같이 차 마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20분이 쌓이면요. 어느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손잡고 걷지 않아도 돼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3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째 지혜예요. 영역 존중. 아까 2번째 지혜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는 같이 있으래 놓고 이제는 따로 있으래? 네, 맞아요. 둘 다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해. 뭐든지 같이 해야 해.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스문의 시간 붙어 있으면 질식해요. 진짜로. 특히 은퇴하고 나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나가서 뭐 좀 해. 남편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아내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간섭해요. 지금 뭐해? 어디가? 누구 만나?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간섭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취미,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활동.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거죠. 당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60대 중반 부부인데요. 아내분이 수영을 정말 좋아하세요.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서 1시간씩 수영하고 오는 게 낙이래요. 근데 남편분이 처음엔 그게 못마땅했대요. 나이 먹어서 무슨 수영이야. 집에서 쉬지. 수영장비 사는 돈이 아깝지 않아? 매번 밖에만 나가면 어떡해.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내분이 수영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래요. 가고 싶은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정말 나빠졌대요. 아내는 답답하고 남편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운동 좀 하세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그때 남편분이 문득 생각했대요. 아, 우리 마누라가 수영 다니는 게 건강관리였구나. 내가 그걸 방해하고 있었네. 그날 이후로 남편분이 태도를 완전히 바꿨대요. 아내가 수영 가는 날이면 일부러 현관까지 배웅해주고 조심히 갔다 와.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아내분이 처음엔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수영 다녀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집에서 남편한테도 더 잘해주더래요. 오늘 수영하고 오니까 너무 상쾌하네. 당신 저녁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남편도 아내가 행복해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존중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주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나한테도 더 잘해주고, 그러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하고 싶은 거 있어? 취미 생활 하나 가져보는 게 어때? 그리고 배우자가 뭔가 하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세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주세요. 남편이 등산 좋아하면 조심히 다녀와 하고 보내주세요. 아내가 노래교실 가고 싶어 하면 재밌게 배우고 와 하고 응원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보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자유를 주면 상대방이 더 빨리 돌아와요. 억지로 붙잡으면 도망가고 싶어지지만 자유롭게 보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 적당한 자유.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지혜는요. 작은 이벤트예요. 이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이벤트야? 창피하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로맨스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10년, 20년, 길게 봐야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작은 이벤트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결혼기념일에 케이크 하나 사오기, 생일에 꽃 한 송이 사다 주기, 가끔 이유 없이 사랑해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이야기예요. 결혼 60주년이 됐대요. 환갑이 아니라 결혼한 지 60년. 자식들이 큰 잔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절하셨대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조용히 우리 둘이 보낼래.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집에 케이크만 갖다 드렸대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건네셨대요. 종이 한 장에 손으로 쓴 편지. 할머니가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여보, 6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대요.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대요. 나도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다 울었대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하면서. 아이고,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그죠?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런 큰 이벤트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밥 먹을 때 TV 끄기. 우리 보통 식사하면서 TV 보잖아요?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럼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먹어요. 오늘 한 번만 TV를 꺼보세요. 그리고 배우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요즘 기분이 어때?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30년 동안 TV 보면서 먹다가 갑자기 TV 끄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도 해보세요. 그 10분, 15분의 대화가 여러분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기. 집에서만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어보세요. 비싼 데 갈 필요 없어요. 동네 칼국수집, 김밥집, 분식집. 어디든 좋아요. 중요한 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주 앉으면 기분이 새로워져요. 우리 데이트하네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그 웃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 번째, 갑자기 꽃 사다 주기.
이건 남편분들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가끔 이유 없이 집에 오면서 꽃 한 송이 사오세요. 장미 한 송이, 카네이션 한 송이. 뭐든 좋아요. 아내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당신 생각나서. 처음엔 아내가 의심할 거예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잘못한 거 있어? 그래도 계속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아내가 진심을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것들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이 나이에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나이에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눈물이 나요. 진짜로.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지혜는 용서와 내려놓음이에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오래 함께 살면서 서로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가슴이 아픈 기억들. 하지만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제 내려놓을 때예요. 용서하는 건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미움, 원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70대 부부 이야기예요. 자식 교육 문제로 30년 동안 앙금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크게 아프자 의사가 말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원망하며 산 시간이 너무 아깝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도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죠. 남편도 눈물 흘리며 말했대요. 나도 미안해. 당신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30년 만에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금은 손 꼭 잡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이별이 와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용서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지금 하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한테 말해보세요. 그때 일, 이제 다 잊자. 미안했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살아요. 과거는 내려놓고 가볍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오늘 나눈 5가지 지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감사 표현하기. 작은 것에도 고맙다 말하세요. 둘째, 함께하는 루틴 만들기. 매일 20분 함께 걷거나 차 마시세요. 셋째, 서로의 영역 존중하기. 자유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넷째, 작은 이벤트 만들기. 꽃 한 송이, 외식 한 번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과거 내려놓기. 남은 시간, 미움 안고 살기엔 아까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곁을 가장 오래 지켜온 사람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부모님도 먼저 가시고, 자식들도 떠나가요. 결국 남는 건 배우자밖에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투덜대며 보내지 마세요. 손 꼭 잡고 함께 웃으면서 보내세요. 오늘 영상 끄고 나면 배우자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딱 4글자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저녁 여러분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관계가 따뜻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황혼은 슬픈 게 아니에요. 석양이 가장 아름답듯 인생의 마지막도 가장 따뜻할 수 있어요. 배우자 손 꼭 잡고 함께 천천히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